됐어요? 자, 지난 시간 강의 관련된 이제 예제를 잠깐 봤는데, 오늘 강의할 거는 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퀄리브리움 리액션에 대해서 어다이어베틱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퀄리브리움 컨버전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하게 되면 이퀄리브리움 컨버전을 높여줄 수 있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공부하고, 그리고 옵티멀 피드 템퍼러처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그리고 우선 요 챕터를 끝내고 다음 챕터는 이제 히트 익스체인지가 포함된 그러한 리액터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조금 아까 봤던 그 예제, 메스케드 프리로 봤던 그 예제, 그거하고 뭐 같은 내용인데, 방금 봤던 그 반응이죠. 뭐 A하고 B 사이에 이퀄리브리움 리액션이라고 합시다. 메스케드에서 방금 봤던 거. 이게 퍼스트 오더 이퀄리브리움 리액션이고 레이트 로가 이렇게 되겠죠. 역반응 때문에 여기 들어간 거고, 이게 평형상수죠. 그 다음에 스토이키오메트리 집어넣고 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렇지? 그래서 평형에서는 마이너스 RA가 0이니까 이게 0이라고 하고, 그러면 얘도 지워지고 이항을 해갖고 정리해서 그 컨버전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때 얻어진 컨버전 X는 이퀄리브리움에 도달했을 때의 컨버전이죠. 우리가 마이너스 RA를 0이라고 놓고 얻은 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퀄리브리움 컨버전이라고 하는 거고, 이 리버서블 리액션이라면 컨버전이 뭐 0부터 100% 사이의 값이겠지만, 그 리버서블 리액션은 0부터 100%의 값이 아니고 0부터 이퀄리브리움 컨버전 사이의 값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평형상수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평형상수 자체가 또 바뀌어. 온도에 따라서. 이게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에 따라서 발열 반응이면 온도가 올라가면 평형상수가 작아지고, 흡열 반응이면 온도가 올라가면 평형상수가 커지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일단 발열 반응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발열 반응이면 온도가 올라가면 평형상수가 작아지죠. 네, 평형상수가 작아져요. 그래서 온도가 아주 많이 올라갔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 온도가 아주 많이 올라가면 평형상수가 작아지니까 점점 이퀄리브리움 컨버전 값은 작아지게 되겠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온도를 올리면 반응 속도도 빨라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리액터 안에서 더 큰 컨버전이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발열 반응이면 온도가 높아지면 평형상수가 작아져서 결국은 이퀄리브리움 컨버전 값이 작아지게 돼요. 그렇죠? 또 흡열 반응 한번 생각해 볼까요? 흡열 반응이면 온도를 올리면 저기 뭐야, 평형상수가 커지는 거죠. 평형상수가 커져.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고.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값이 1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100%에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온도를 올리면. 그러면 뭐 흡열 반응은 좋네 아주. 이제 드립다 온도 올리면 되겠네. 그럴까? 꼭 그렇지도 않다. 라는 거야. 딱 막연하게 생각을 해도 온도 올리면 우리가 원하는 이 반응만 일어나나? 잡반응이 또 일어나죠. 그래서 뭐 쉽게 우리가 온도 올리면 좋겠거니 하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퀄리브리움 컨버전 값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리버서블 리액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로 높은 컨버전, 그게 이제 이퀄리브리움 컨버전이야. 이게 한계값인 거예요.
엔도소믹 리액션인 경우에는 흡열 반응은 이퀄리브리움 컨버전 값이 뭐 이론적으로는 100%에 가깝게 될 수 있어요. 다른 일이 안 일어나면 다른 일이 안 일어나면. 하지만 엑소소믹 리액션은 온도를 올리게 되면 얘가 오히려 작아져. 그럼 뭐 온도 낮추면 되겠네. 온도 낮추면. 그죠? 그러면 온도를 낮추면 이 값이 커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반응 속도가 느려지죠. 반응 속도가 느려져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리액터 안에서 입구로 들어가서 출구로 나올 때까지 반응이 다 안 끝나게 돼. 그러면 무한히 큰 리액터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자, 아까 예에서도 봤던 것처럼 온도에 따라서 평형상수를 보면 엑소소믹 리액션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평형상수가 온도가 높아지면 작아집니다. 이 그림은 이거 갖고 그릴 수 있는 거고요. 이 식은 반트워프 이퀘이션이죠. 온도 T1에서 평형상수를 알 때 이 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온도 T에서 새로운 평형상수는 얼마냐? 이걸 알려면 필요한 정보는 문헌에서 요 값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응에 대한 엔탈피 변화, 반응열 이 값을 알아야 되죠. 어찌됐건 발열 반응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퀄리브리움 컨버전 역시 이 추세에 따라서 얘도 온도가 아주 낮게 되면 뭐 100% 컨버전이 일단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온도가 올라가면 나빠져. 그래서 온도를 무한히 낮춘다? 아니, 무한히는 아니지. 굉장히 낮춘다? 그러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또 문제가 생기고 딜레마에 빠지죠. 그렇죠?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야. 그죠?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근데 여기에 이제 힌트가 있습니다. 이식 어다이어베틱 오퍼레이션을 하는 경우에 에너지 밸런스에서 얻은 컨버전, 에너지 밸런스에서 얻은 컨버전이라는 표시였었죠. 이게 식이 이렇게 됐었어요. 이 식을 그림으로 그리면 요 텀이 델타 CP에다가 레퍼런스 템퍼러처, 예를 들면 이 값을 문헌에서 찾은 뭐 상온에서 이 값을 찾았다 그러면 그거예요. 이게 상온이고 뭐 0도씨에서 이 값을 찾았다 그러면 이게 0도씨가 되는 거고 어찌됐건 델타 CP에다가 이 온도 곱한 거, 온도 변화 곱한 이 텀은 이거 작은 양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가 메스케드에서 봤던 그 예제에서 보면 노말 뷰테인과 아이소뷰테인의 CP 값이 아예 똑같았었잖아. 그것처럼 이 델타 CP 값은 큰 값이 아니고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경우 무시가 될 수 있어요. 자, 얘를 무시하고 그러고 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었지. 이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그렇지?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면 에너지 밸런스로부터 얻은 컨버전 값은 이렇게 증가하게 돼. 온도가 올라가면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컨버전은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돼 있어요. 선형적으로. 그런데 이건 이제 엑소소믹 리액션이지. 엑소소믹 리액션인 경우에는 이 델타 H가 마이너스니까 이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고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플러스 기울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엔도소믹 리액션이라고 하면 이게 아니고 이렇게 반대로 되겠지. 예. 감소하는 그런 그래프가 될 건데 그렇죠. 이게 감소하는 거. 요것도 틀렸어. 여기 S죠. 샤프트 워크. 얘 출입이 하는 그 속도, rate of shaft work. 그게 이제 제로인 거죠. 그냥 웍이 제로가 아니고. 방금 봤던 이거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이 에너지 밸런스가 필요했던 게, 온도가 또 변하기 때문에 그랬었죠. 리액터의 볼륨을 경험함에 따라서 온도 자체가 변해. 그래서 온도와 컨버전 간의 관계가 추가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유도했었어요. 에너지 밸런스로부터.
여기에서 우리가 맥시멈 컨버전을 그래피컬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뭐야? 온도에 따라서 몰 밸런서에서부터 예측되는 컨버전이죠. 그렇지? 좀 아까 예에서도 봤듯이 온도가 올라가면 평형상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 몰 밸런스가 예상하는 이퀄리브리움 컨버전도 이렇게 작아지게 됐었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발열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컨버전에 대해서 또 에너지 밸런스는 이런 걸 예상하죠. 얘도 컨버전이고 얘도 컨버전이에요. 이거는 몰 밸런스 가지고 얻은 거고 이거는 에너지 밸런스 가지고 얻은 거고 두 개가 만나는 교점 교점이 여기죠. 예를 들면 초기 온도가 여기라면 앞에 식에서 주어진 요 기울기를 가지고 초기 온도로부터 이제 온도가 쭉 올라갈 텐데 이렇게 올라갈 텐데 저 두 개를 합하면 만나는 데가 여기네. 여기.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퀄리브리움 컨버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여기가.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를 같이 풀어서 그래피컬하게 풀건 뭐 대입을 해서 풀어서 여기를 찾으면 되겠죠. 그게 달성할 수 있는 컨버전이야. 그러면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이제 얘하고 얘가 만나는 요 점이 달성할 수 있는 이퀄리브리움 컨버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컨버전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만약에 이렇게 시프트 시키면 어떨까? 초기 온도를 여기에서 시작하지 말고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온도서부터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고 얘하고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이렇게 증가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그러면 여기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초기 온도가 높으면 달성할 수 있는 이퀄리브리움 컨버전, 그 맥시멈 컨버전 값이 작아지게 되네. 이건 아닌가 봐. 그러면 초기 온도를 더 낮춰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초기 온도를 여기로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럼 또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에너지 밸런스가 예상하는 식은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퀄리브리움 컨버전이 되겠죠. 결국은 초기 온도를 얼마로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이퀄리브리움 컨버전 값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죠. 이거는 정해져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어. 어떻게? 초기 온도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낮은 온도에서 시작할지 높은 온도에서 시작할지 그거에 따라서 컨버전이 바뀌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얘하고 초기 온도가 여기였다면 이런 직선이 거질 텐데 이 점이 나타내는 이게 이제 달성할 수 있는 이퀄리브리움 컨버전이고 그때 온도는 이 온도가 되겠죠. 이 온도가 도달했을 때 얘가 요런 이퀄리브리움 컨버전을 달성한다는 거고 그래서 초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대로 패럴렐 시프트를 하기 때문에 이퀄리브리움 컨버전은 작아지게 되겠지. 이 그림에 의하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어서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 사람들이 잔머리를 씁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책에 있는 예제에서 따온 거예요. 예제에서. 그건 예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내가 말로 설명하는 게 예제로 다 있으니까. 예제 11.4에 보면 엑소소믹 리액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주어져 있고 이때 기울기가 이 식에 의해서 이렇게 직선이 거지는데 초기 온도가 300켈빈이겠지. 300켈빈이에요. 그러면 달성할 수 있는 컨버전이 대충 한 40%, 42%네. 그리고 그때 온도가 몇 도냐? 465켈빈 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온도를 낮추면 컨버전이 높아지고 온도를 높이면 컨버전이 달성할 수 있는 이퀄리브리움 컨버전이 작아지는
이런 양상을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거 뭐 40% 이거 좀 성에 안 차잖아.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리액터를 시리즈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리액터와 리액터 사이에 히팅이나 쿨링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넣어요. 그걸 이제 인터스테이지 쿨링 또는 히팅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인터스테이지 쿨링이라는 걸 해요. 그게 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엑소소믹 리액션에 대해서는 인터스테이지 쿨링이라는 걸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애초에 내가 초기 온도 예를 들면 500켈빈에서 반응을 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에너지 밸런스에서 이러한 기울기를 가지고 얘가 달성할 수 있는 컨버전 값이 이거가 돼버리죠. 이렇게 돼요. 리액터 하나만 있다면 반응이 이 온도 도달했을 때 컨버전 40%도 안 되는 여기에서 끝나게 돼.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야. 여기까지 도달했으면 이제 리액터에서 나오는 믹스처들이 뜨끈뜨끈할 거 아니야. 온도가 한 800도 돼요. 800켈빈. 그거를 나온 놈을 쿨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쿨링을 해서 온도를 500도까지 낮췄어. 500도까지. 그러면 500도까지 낮추면 여기까지. 그렇죠? 이 500도까지 낮추는 동안 컨버전 값은 바뀔까? 안 바뀔 거예요. 지금 이미 맥시멈 값에 도달했어요. 첫 번째 리액터에서 나오는 순간. 그리고 여기는 지금 리액터가 아니잖아. 이거 지금 쿨링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시 반응시켜. 다시. 그러면 여기에서 또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이거와 같은 기울기, 이거 왜 이렇게 삐딱하게 그렸냐? 이해하고 같은 기울기여야 되는데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이렇게 또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죠? 여기에서부터 또 이제 컨버전이 증가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은 이걸로 확장을 하면 결국 여기에서 이거 확장하면 여기에서 만나지. 여기에서. 그럼 여기가 한 몇 도가 한 몇 도쯤 될까? 한 300도? 대충 한 300도쯤 돼 보이네. 그렇죠? 이 직선은 마치 초기 온도가 300도인 상태에서 반응을 시켜갖고 여기까지 간 거하고 비슷하죠.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애초에 반응 속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500도에서 시작해서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퀄리브리엄 컨버전 가서 나온 놈을 다시 쿨링을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액터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또 얘가 반응을 하면서 마찬가지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 기울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 믹스처가 추가로 더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거 따라서 올라가서 그 다음 이때 달성되는 게 한 70% 달성되네요. 70%도 마음에 안 들면 한 번 더 또다시 온도를 낮춰 500도로. 그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거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굉장히 높은 컨버전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인터스테이지 쿨링이라고 불러요. 방금 얘기한 이 관련된 예제가 11.5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간단한 예제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이 내용이 다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애초에 초기 온도를 몇 도로 할지. 이거를 결정해야 되죠. 애초에 초기 온도를 몇 도로 할지. 그거는 뭐 갖고 결정하겠어? 어느 정도 반응 속도가 나오는 값으로 결정하겠지. 애초에 초기 온도를 300켈빈으로 하면 반응 속도가 엄청 느릴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온도를 좀 올려가지고 500켈빈 정도 해주면 반응 속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반응이 쭉 일어났다가 다시 쿨링을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여기가 사실은 너무 높아도 안 될 거야. 그지? 내가 이 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500도부터 대충 한 800도 근처까지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게 뭐 500도부터 뭐 한 1300, 1400도 막 이렇게 올라간다. 이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것도 또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온도가 높아질 때 또 다른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다른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온도를 올리고 그랬다가 쿨링하는 이 온도는 초기 온도로 다시 쿨링을 하는데 이 초기 온도는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리지 않을 정도로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다이베틱 리액션을 시키고 나온 놈을 쿨링하고
리액션 시키고 쿨링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쿨링을 한 거죠. 그러면 흡열 반응은 어떻게 했겠어? 당연히 히팅을 했겠죠. 그래서 흡열 반응에 대해서는 인터스테이지 쿨링이 아니고 인터스테이지 히팅을 합니다. 이 T는 뭐야? 네. 흡열 반응은 인식에 의하면 이거 뭐 뒤집혀 있는 거지 아까 거하고 달리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왜 안 나와? 이퀄리브리움 컨버전도 인식에 의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거예요. 근데 이때는 뭐 어찌간 이론적으로는 마치 거의 100%에 도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그렇지?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근데 계속 올릴 수는 없죠. 이거는 뭐 이론적인 얘기고. 자, 그리고 에너지 밸런스에서 얻은 컨버전식을 보면 흡열 반응은 이게 양의 값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기울기가 이런 기울기고. 그렇죠? 따라서 반응을 시키면 온도가 점점 내려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친 이거로부터 우리가 이퀄리브리움 컨버전과 그때 온도 이거를 정할 수가 있죠. 그지? 마찬가지예요. 앞에 거하고 그래프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야. 이렇게 될 거예요. 엔더서밍 리액션인 경우에는 그림이 마치 X표 치듯이 이렇게 교점이 나타나죠. 자, 이때는 히팅을 합니다. 히팅을 더 높은 컨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히팅을 해요. 자, 이게 지금 리액터야. 뭐 피드가 들어가서 지금 그 흡열 반응이니까 반응이 되고 나면 예를 들면 520도였던 게 450도로 쿨링이 돼서 나왔어요. 그걸 다시 히팅한단 말이야. 원래 550도로. 또 반응하고 났더니 또 다시 떨어져서 480도로 그걸 다시 히팅을 해. 쿨링, 반응을 하고 나면 이제 알아서 지가 쿨링이 되는데 온도가 떨어지는데 그걸 다시 히팅한단 말이에요. 그림으로 보면, 얘기한 대로 시작 온도가 520도였는데 이게 켈빈이 아니고 그냥 디그리 C네. 하여간 520도였는데 반응을 하고 나서 여기까지 온도가 떨어진 거를 히팅 반응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컨버전 값을 올릴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 상황을 이걸로 그림으로 그린 건데 520도였고 들어가는 게 나온 게 450도 다시 520 480 520 이렇게 했네. 그렇죠? 여기서는 500도로 나왔네. 그래서 그 상황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온도들이 여기는 조금씩 다르죠. 여기 도달한 게 여기는 520도, 여기는 두 번째 히팅한 다음에 520도인데 이걸 그림을 이상하게 그렸어. 지금 반응하고 나면 여기가 450도. 두 번째 리액터에서 반응하고 나왔을 때 여기가 480도. 이거 화살표가 좀 더 가야 되겠네. 좀 더 가고 요건 좀 덜 가고. 그렇죠? 이 상황을 그린 거라면.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도를 뭐 그냥 왕창 올리지 뭘. 왜 이렇게 해? 흡열 반응. 뭐 어차피 흡열 반응은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인식에 의하면 뭐 온도를 잔뜩 올리면 이것이 커질 거고 그러면 이름 무시되고 이거 약분돼서 1이니까 이퀄리브리움 컨버전 100% 될 텐데 왜 온도 왕창 올리지 그렇게 안 해요? 라고 하면 곤란하다는 거지. 왜? 뭔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온도 1000도가 됐는데 거기서 내가 원하는 반응만 일어나라는 보장이 어딨어.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올리면 되지. 올리면 되죠. 다른 일 안 일어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으면서도
컨버전을 높게 달성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셀렉티비티를 높일 수 있을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여러 가지 다른 반응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desired product 말고도 undesired product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럼 셀렉티비티가 나빠지잖아. 그렇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그 다음에 이 마지막 토픽이에요. 그러면 엔도서믹도 그렇고 엑소서믹도 그렇고 중요한 게 뭐예요? 요 시작하는 온도란 말이야, 요거. 그지? 어차피 이 기울기는 결정돼 있는 거죠? 이 기울기는 결정돼 있어요. 시가 어디 갔냐? 기울기는 지금 요 델타 H 값하고 요거 시그마 세타 CP 이거가 정하는 거잖아, 기울기는.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요거야. 초기 온도. 그죠? feed temperature. 기울기는 우리가 못 건드려. 이것만 조절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온도를 몇 도로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이게 이제 마지막 남은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 자. 엑소서믹 리액션을 생각해 봅시다. 어다이베틱 오퍼레이션을 하고 feed temperature를 T0 이게 이제 초기에 feed temperature T0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T0는 우리가 식상으로는 T0I라고 표현해 있었지. 각각의 화학종마다 초기 온도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리액턴트 A의 온도 다르고 이너트의 온도 다르고 뭐 또 다른 리액턴트 B의 온도 다르고 이렇게 보통 잘 안 하고 다 온도는 같으니까 많은 경우 그냥 T0I가 T0하고 똑같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찌됐건 이 T0 이 값이 변하게 되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온도가 낮을 때는 마치 높은 컨버전, 온도가 어중간할 때는 중간 컨버전, 온도가 아주 높으면 이퀄리브리엄 컨버전 값이 그지 같은 걸로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자, 도대체 어느 온도가 좋은 거냐 이 말이야. 딱 보면 뭘 고민을 해. 이게 제일 좋은 거지. 350도로 시작하면 야 이거 뭐 75% 달성되니까 옵티멀 템퍼러처는 350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지?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데 꼭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 앞에서 보여준 똑같은 그림이고 예를 들어서 350도 350도 말고 요거부터 보자. 500 중간 온도 중간 온도 요거 500도씨에서 시작하면 직선이 이렇게 거져 갖고 달성할 수 있는 컨버전이 뭐 대충 한 40% 조금 넘는 컨버전밖에 안 돼요. 이건 뭐 어중간한 컨버전이 달성돼. 이거 같은 경우에 PBR에서 반응을 시킨다고 합시다. 뭐 PFR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V로 바뀌는 거 말고는 PBR에서 반응시킨다고 할 때 500도씨에서 반응시키면 컨버전은 이렇게 될 거고 에너지 밸런스에서 예상하는 컨버전은 이렇게 되고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되고 결국은 입구 쪽에서 들어와서 리액션 믹스처가 이 정도까지 반응하고 나면 여기는 놀고 있는 거네. 그렇죠? 따라서 내가 온도를 500켈빈에서 반응을 시킬 거라면 촉매를 여기까지 채우는 놈은 바보죠. 왜 비싼 촉매를 여기까지 채워? 여기까지만 채워야지. 이 근처까지. 그치? 반면에 저기 350켈빈 이거 이제 좋아 보이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350켈빈에서 하면 요거예요, 요거. 그려지다 말았어, 지금. 그려지다 말았어. 이게 무슨 얘기야? 얘가 지금
350켈빈이면 달성할 수 있는 컨버전이 75%야. 이론적으로는 맥시멈 값이 75%인데 거기에 가려면 촉매를 돈을 좀 많이 써라 이 말이죠. 촉매를 왕창 넣어야 어디쯤 가야 될까? 한 이쯤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되겠네. 그지? 촉매를 무지하게 많이 써야 이 이론값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래? 왜? 반응 속도가 느려서 온도가 낮으니까. 그렇죠? 반응 속도가 느려서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럼 600켈빈 아유 반응 속도가 느려? 그럼 온도 좀 화끈하게 높여볼까 하고 온도를 높이면 어때요? 이때는 또 이론값 자체가 너무 작고 15% 정도밖에 안 돼. 이게 지금 600켈빈인데 600켈빈이면 이렇게 돼요. 반응 속도 빨라서 촉매 조금만 써도 돼요. 촉매 조금만 써도 되고 돈도 별로 안 들어. 하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이론적인 맥시멈 컨버전 값이 이퀄리브리움 컨버전 값이 너무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에 타협을 봐야 돼. 아마 이게 이제 옵티멀한 온도이기 때문에 책에서 이거를 이제 예를 들었을 것 같긴 한데, 타협을 봐야 돼요. 얘는 뭐가 문제야, 얘는? 온도가 높은 건, 우리가 갖고 있는 리액터 안에서 온도가 높은 게 이거지. 온도가 높은 건, 요거지. 온도가 높은 건 컨버전 값 자체가 너무 작아요. 온도가 높으니까. 이건 왜 그래? 연력학적인 거죠. 온도가 높으니까 평형상수가 작아져서 발열 반응인 경우에 평형상수가 작아져서 연력학적인 이유 때문에 달성할 수 있는 컨버전 값이 작아진 거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은 거 350켈빈 이거는 연력학적으로는 75%까지 달성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PBR의 리액터 사이즈 안에서는 연력학적인 한계치까지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그 키네틱 반응 속도 측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타협을 봐야 된다. 온도가 높은 거 얘는 서머다이나믹 리밋이 걸려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거 서머다이나믹 리밋이 걸려 있어요. 이거 이상 못 올라가. 이게 다야. 이 서머다이나믹 리밋이 걸려 있는 이 값이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은 거 얘는 키네틱 리밋이 걸려 있어요. 서머다이나믹 리밋은 이거 뭐 70 몇 프로까지 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뭐 이쪽 어디 이렇게 될 거예요. 와, 계속 올라가. 하지만 그럼 뭐해? 우리가 갖고 있는 리액터 크기가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그죠? 이거 키네틱 리밋이 걸려 있죠.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타협을 봐야 돼요.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어디냐를 찾아야 되는 거지. 결국은 각각의 온도에 대해서 요점들을 찾아가지고 요점, 또 이것도 뭐 어딘가에 그런 점이 있겠지. 그 점들을 찾아가지고 그래프를 보면 되겠죠. 그게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이 부분은 다 온도가 500도를 기준으로, 이 얘 같은 경우는 500도를 기준으로 이쪽은 다 서머다이나믹 리밋이 걸려 있는 거예요. 컨버전 값이 온도가 낮아지면 증가해. 더 낮아지면 더 증가하죠. 더 증가하는데 그쪽은 내가 갖고 있는 리액터의 크기가 달성을 못하는 거야, 그 값을. 그러면 뭐 아무리 이게 올라가면 뭐해? 그건 다 소용없죠. 내가 갖고 있는 리액터 크기에 의해서 정해지는 컨버전 값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그리면 또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쪽은 키네틱 리밋이 걸려 있는 거고. 그래서 얘하고 얘가, 이거하고 이거가 타협을 보는 여기를 찾아야 된다. 이게 옵티멀 피드 템퍼러처다 이 말이에요. 앞에 그림에서 여기들을 찾은 거죠. 이런데 온도에 따라서 요점 이것도 이 뒤에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것들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얻어질 거고, 여기가 바로 옵티멀 피드 템퍼러처다. 여기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시켜야 된다. 내가 다 말로 다 설명한 거네요. 여기 적혀 있는 얘기들은. 그렇죠? 자, 여기까지 질문. 됐어요?
요 챕터는 이렇게 해서 끝내고 숙제가 두 문제만 냈어요. 두 문제. 하나는 irreversible 리액션이고 하나는 reversible 리액션 관련된 문제예요. 요거 둘 다 매스캐드로 풀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세요. 오랜만에 숙제하지? 네, 오랜만에. 근질근질했죠? 자, 여기까지 찍을게요.